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골프 GTI입니다. 골프는 일상용인 가솔린과 디젤 앤 피아브, 그리고 고성능인 GTI와 R 이렇게 5가지 라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타볼 차량은 245마력의 고성능 모델입니다. 고성능이면 뭐다? 밟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골프 GTI의 성능감을 집중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일단 이런 차는 스펙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타볼 8세대 골프 GTI는 자그마치 245마력의 37.8토크, 제로백은 6.2초입니다. 전자대여 유압식인 프론트 디퍼런셜 락, 그리고 어댑티브 실시 컨트롤과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이 탑재되어서 움직임이 정말 동물적이었는데요. 참고로 GTI의 디퍼런셜 락은 좌우 바퀴의 토크를 0부터 100%까지로 분배해서 가속 성능과 코너링 탈출 속도를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실시 컨트롤은 노면에 따라 댐퍼의 감쇄력을 제어해주는 기능이고요.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은 주행 상황에 따라서 가변 기어비로 핸들링 특성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편의 옵션으로는 매트릭스 기능인 IQ 라이트, 트래블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도 있기 때문에 데일리카로 타도 좋고요. 버킷 시트인데 통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조수석은 수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안개등이 빠지면서 디자인 완성도는 살짝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폭스바겐 골프 GTI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골프 GTI 같은 경우는 에버4 가솔린 2.0 터보 엔진에 7단 DSG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스타트 시에 1단에서 밀어주는 힘이 다른 브랜드의 DCT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저속에서의 변속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고단으로 쭉 올린 다음에 다운시프트를 할 때 이럴 때에도 변속 충격이 없습니다. 자동 변속기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 중인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는 가장 승차감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리 이음새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자잘자잘하게 이런 충격들 감쇄를 잘 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데일리카로 따졌을 때에는 좀 하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코너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인디비주얼 모드를 이 조향만 스포츠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속 75km 정도로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야, 굉장히 이 핸들링이 날렵해집니다. 골프 GTI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핸들 기어비를 가변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조향 피드갭이 바로바로 와요. 그리고 좌우 토크 분배를 해주는 디퍼런셜 락이라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너를 가는 경우에 코너 안쪽 바퀴는 조금 덜 돌게 되고 외류는 더 돌기 때문에 뭐 전륜이든 뭐 후륜이든 간에 따라서 언더스티어나 아니면 오버스티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골프 GTI는 전륜 구동차 앞바퀴 굴림 현수이기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디퍼런셜 락 덕분에 뭐 4륜을 탄 것처럼 굉장히 좀 쫀쫀한 그런 코너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와, 진짜 날렵합니다. 지금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이 스티어링만 스포츠로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굉장히 무게감도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조향 피드백이 정말 빨라집니다. 다시 한번 차선 변경 해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와, 근데 지금 이 구동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하체 이런 것들은 컴포트로 해놨기 때문에 살짝의 약간의 바운싱이 생기긴 하는데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차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와, 이게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이 하체 강성이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아까 느껴졌던 바운싱이라든지 롤링은 아예 없어집니다. 확실히 어댑티브 실시 컨트롤의 완성도가 조금 높지 않나 싶고요. 다시 한번 차선 변경해봐도 야, 골프 같은 경우는 일단 직진 가속성도 워낙 좋은 차긴 하지만 선행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핸들링, 차가 조금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거나 코너로 돌았을 때 다른 차들에 비해서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대 강성도 높게 느껴지면서 이 하체 감각 자체가 정말 완성도가 정말 좋습니다. 속도를 좀 더 올렸다가 지금 시속 100km예요. 100km 넘은 상태에서 와, 이렇게 고속인데도 차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고속 안정성 자체가 정말
정말 안정적이고, 또 이제 차량의 기본기 자체도 워낙 출중한 그런 차기 때문에 좌우로 횡운동할 때의 완성도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제로백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브락셀! 약간의 휠스핀이 나면서 지금 100km입니다. 몇 초 걸렸나요? 약간의 휠스핀이 나면서 부르릉 하고 바로 업시프트가 바로 정말 빠르게 다다다다다다 단수가 변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최고 속도를 한 번에 끌어올려줍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입니다. 다시 한번 브락셀을 밟아보겠습니다. 브락셀! 야! 와, 단수가 진짜 완전 고 RPM을 써요. 보통 6,000 정도로 계속 이렇게 변속이 되고요. 또 이제 단수를 조금 아껴 쓰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세팅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엔진 사운드라든지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이 다른 차에 비해서 확실히 제대로 된 스포츠 모드인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갔을 경우에는 탄력 주행도 잘 될 뿐더러 조금만 이렇게 밟더라도 고 RPM을 쓰면서 단수를 정말 많이 아껴줘요. 시속 100km에서 지금 4단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에보4 엔진 같은 경우는 300마력 넘게 이 출력을 쓸 수 있는 엔진인데, 이 GTI 같은 경우는 좀 디튠이 들어간 상태라서 245마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더 넉넉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고속 한계치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의 세팅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자동 모드를 사용을 했고요. 제가 이제 매뉴얼 모드로 단수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속 100km에서 3단을 하니까 너무 이제 엔진음이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4단으로 바꾼 상태고요. 방금 약간의 팝콘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제가 이렇게 업시프트를 했을 때 다시 4단으로 했고요. 시속 100km 넘게 주행하다가 이게 간헐적으로 팝콘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는데요. 팝콘 소리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풍선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좀 달리는 차들에 비해서는 이런 팝콘 사운드는 살짝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속 90km로 주행 중이고요. 단수는 5단을 사용 중입니다. RPM 같은 경우는 2100에서 2200 그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달리는 세팅이 들어가 있는 차기 때문에 RPM을 적게 쓴다고 해서 엔진 사운드가 조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숙도 같은 경우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달리는 차 타면서 뭐 조용한 거 그런 거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면 사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파이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승 중인 차는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예요. 그래서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타이어나 아니면 서머 타이어에 비해서 이 차량의 성능을 100% 내기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트레드의 깊이와 넓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차량의 성능을 100% 구현을 못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잘 달리기 때문에 만약에 올 시즌 타이어나 아니면 서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잘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GTI는 타면 탈수록 재밌는 차지 않은가 싶은데요. 특히 펑카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이 차를 타면 탈수록 사람이 즐거워지는 차가 펑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TI 같은 경우도 타면 탈수록 정말 재밌는 차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앞바퀴 굴림 형식, 그러니까 전륜구동 차량인데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서 차선 변경을 하고 조금 엑셀을 깊게 밟았을 경우에 후륜차처럼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조금 강력합니다. 일단 이런 전륜구동차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강력한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골프 GTI 같은 경우는 진짜 후륜구동차를 탄 것처럼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 배분 같은 경우도 이 5대5가 가장 좋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프 같은 경우는 6대4의 무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6대4라는 거 알고 타서 그렇지, 만약에 모르고 탔더라면은 이거 5대5 무게 배분 아니야? 이거 4륜 아니야? 후륜구동 같은데?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틀에 갇힌 그런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계속 좋다 하는 말이, 제가 이게 칭찬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재밌습니다. 그냥 타면 탈수록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타더라도 야, 이 차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재밌게 세팅을 잘 한 차구나 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달리는 차는 제동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동력을 느끼기 위해서 조금 속도를 높인 다음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하게 해볼게요. 오, 약간의 팝콘 소리와 함께, 근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초기 제동을 했을 때에는 몸이 살짝 쏠리기는 했지만 지속 제동, 거기서는 좀 이 제동되는 능력이 좀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이때까지는 잘 잡힙니다. 근데 제가 브레이크에서 페달을 떼요. 그러면 이 잔여 속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브레이크를 끊어 밟아야 되고 여러 번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 GTI 같은 경우는 속도를 이렇게 쭉 올렸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밟고 나서 딱 이렇게 발을 떼게 되면은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속도가 잔여 속도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간 전기차에 들어가는 회생제동처럼 속도가 정말 이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그냥 바닥에 다 뿌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속도를 냈다가 또 밟아볼게요. 이렇게 속도를 냈다가 지금 시속 100km입니다. 여기서 밟았을 때, 밟고 나서 멈춰지는 이 힘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GTI에 뭐 브렘보 브레이크라든지 그렇게 좀 고급 사양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이 캘리퍼 자체의 사양이 잡아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적인 브레이킹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인 브레이킹을 계속 해봐도 밀린다는 그런 자체도 없고, 특히 이런 뭐 유압식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밟는 게 확실한 제동을 느끼기 좋은데요. 이렇게 또 이렇게 끊어 밟게 되면은 100% 정확한 제동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끊어 밟아도 일정한 담력으로 일정하게 지속 제동을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잘 달리는 만큼 제동력 또한 세팅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단단한 하체 성능과 핸들링 성능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밟고 짐카나 이런 꽃갈이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와, 차에서 버텨주는 이 횡운동 이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이게 이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속도가 높아질수록 핸들 민첩성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체 같은 경우도 롤링 없이 굉장히 단단하게 딱 붙들어매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한 다음에 브레이크까지 같이 잡아볼게요. 지금 거의 급브레이크 잡았습니다.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에도 정지거리가 정말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GTI 같은 경우는 고속 능력치도 넓은 편이고, 하체의 강성, 하체의 이런 느낌들, 핸들링 이런 것들도 정말 스포츠카에 준할 정도로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차 좋아하시고 또 이제 차 잘 알 이런 분들은 이 GTI 한번 타보시면 이 매력에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폭스바겐 골프 GTI를 3일 동안 약 185km, 190km 정도 타고, 정말 방금 오늘 많이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제가 탔는지 아시겠죠? 컴포트나 에코 모드는 안 하고 거의 한 90%를 스포츠 모드로 다녔는데요. 연비가 10.5km가 나왔습니다. GTI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11.5km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달리는 차치고는 연비가 그래도 두 자릿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골프 GTI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얼마냐? 4,500만 원인데요. 그나마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차로는 3,400만 원인 아반떼 N과 4,490만 원의 미니 쿠퍼 S가 있습니다. 아반떼 N을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골프가 비싸긴 해요. 근데 성능 기준으로 뽑아보면 아우디 S3나 BMW M135i 정도는 돼야 비슷한 스펙이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골프 GTI가 또 1,500만 원이나 싼 거니까 진짜 보급형 포르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 GTI의 안전사양을 보면 다중 충돌 방지 브레이크에 에어백은 7개입니다. 충돌 테스트는 유로엔캡에서 별 5개를 받았고요. 주요 리콜로는 엔진 커버 결합 불량으로 주행 중 커버가 이탈될 가능성이 관측됐고, 이탈된 커버가 고온 부품과 접촉 시에는 화재도 발생될 가능성이 제기돼서 리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라디에이터 결합 불량으로 인한 냉각수 호수 이탈이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홍씨의 선택! 8세대 골프 GTI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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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살 거예요! 일단 가격이 착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막상 타보면 비싼 게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출중한 기본기에 발군의 퍼포먼스, 정말로 재밌긴 재밌습니다. 하지만 아반떼 N이 있잖아요. 재미 플러스 가성비라면 사실 아반떼 N만한 게 없습니다. 특히 선의 능력을 제외하면 아반떼 N도 충분히 재밌는데요. 여기에 1000만 원 차이다. 재미를 포기할지 아니면 그냥 직진 갈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그래도 내연기관 끝물 시대에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차, 폭스바겐 골프 GTI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만에 쿠키 영상 하나 더. 8세대 골프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때문에 현재보다 3년이나 늦은 작년에야 우리나라에게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지에선 벌써 8세대 골프의 페이스리프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출시일은 2024년,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전면 범퍼와 헤드라이트 및 테일램프, LED 그래픽이 바뀔 예정이고요. 실내에도 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신규 그래픽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골프를 구입하실 분들은 다음 페리 소식까지 참고해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이해관계를 생각해보면 페리 모델도 좀 늦게 들어오진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튼 페리 소식은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